저는 이번에 수업을 맡은 강사 조현정입니다. 네. 일단 저는 4년 동안 지금 통신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통하신 고객님들만 2,000명 정도 되고, 이제 1대1로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려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왜 못 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핸드폰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다른 거죠. 왜냐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버리고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뭐가 있냐면, 항상 이 나이 먹고 50대도 그런 소리를 하시고 저한테 60대도 하시고요, 70대도 하시고요, 80대도 하시고 90대도 하셔요. 근데 90대는 이제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80대 젊냐고 안 젊냐고. 젊대. 한창이래. 70대도 물어봤어. 70대는요 그때. 그때는 그거는 날라다니는데. 그 정도로 그 할머니가 봤을 땐 70대 젊다 이거죠. 물론 이제 저는 더 젊지만은,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핑계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혼자서. 그리고 이제 운전 무서워하시는 분들 손. 운전 난 무섭다. 못 하시죠? 네. 그러면은 운전이 왜 무섭냐면, 일단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누가 태워다주고, 자녀분들 태워다주고, 택시 있죠, 버스 있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자동차가 있어 보면, 자동차 말고 다른 거 타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운전 안 하고 가면 다른 데 가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가를 간다. 옷가를 간다 그러면 안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주십시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편리함을 알면 그 전으로는 못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수업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이거 수업을 한번 들으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친구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될 겁니다. 저희도 막 그렇게 특별하게 쓰는 게 아니고 20대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 하시고, 원리를 일단 제가 2시간 동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릴 거고, 혼자도 합니다. 4살짜리도 해요. 쉬운 겁니다. 근데 요리랑 운전은 못 하지 않습니까? 운전은 나이가 돼야 하는 거고, 요 스마트폰은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4살짜리도 할 수 있어요. 말도 못 하는 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낯서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거랑은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그리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니까 귀찮은 거죠. 왜냐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해를 시켜서 할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면 까먹거든요. 까먹으면 못해요. 근데 운전 외워서 하지 않잖아요. 엑셀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엑셀 받고, 브레이크는 가운데 있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속도를 내야겠다 발이 가는 거고, 내가 멈춰야겠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몸에 체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뭐 스마트폰에 이상한 게 나왔어도 응용을 해가지고 끄고, 새로운 걸 봐도 응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외워갖고 하지 않아요. 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나 젊은 사람이 못 가르쳐 드리는 게, 외우질 않았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있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외운 게 아니니까 순서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알려달라는 대로 순서를 알려드렸어. 당연히 까먹죠. 매일 하는 게 아니니 당연히 까먹지.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영상 되면 이거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일단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통화. 아까도 저거 고장났을 때 없잖아요, 부분이. 저는 이제 스마트폰 전문 강사들 노트북은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영상통화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죠. 여기가 안 된다, 저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선이 없다. 선이 없어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전화로 여기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설명이 될까요? 저도 이걸 잘 모르니까 설명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영상통화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딱 하면 찍고, 또 자녀분들이나 손주들 있으신 분들은 손주 보기도 좋고,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실지만 책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장 넘기셔가지고. 네. 그 다음 장. 네. 보면 이제 3D 지도라고 해가지고 그 곡성의 10년 전 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여행 가서도 이제 세계 여행을 가면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세계여행 가면은 막 지도편부터 해가지고 지도 딱 펴가지고 버스 몇 번을 타야 되고 어디서 몇 번을 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행을 가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목적지만 정해요. 목적지만. 그러면 네이버 아니 구글 지도에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몇 번, 몇 시에 어디를 타고 어디 여기 내리면 된다고 다 나와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번역기. 저 영어 못 하거든요. 일본어도 못 하고. 근데 가면 별로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왜냐면 모르는 거는 이제 좋은 핸드폰에는 있는 기능이 있어요. 실시간 번역이라고 AR 이제 요거 있죠. AR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요 핸드폰으로 비추면 핸드폰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그림들 있잖아요. 이렇게 드래곤이나 이런 거. 이게 지금 야구장이거든요.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드래곤하고 요 괴물을 못 보죠. 근데 우리가 TV로 보고 핸드폰으로 이게 야구장에 이렇게 비추면 핸드폰에는 드래곤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외국인이 있다. 그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기능을 켜서 비추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줘요. 이게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막 공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기기를 써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G나 6G라는 그런 통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 잠시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뉴스 보시더라고 많이들. 뉴스 보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비가 몇 시에 몇 시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 단위가 시간 단위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날씨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사실 21세기 최고의 가능성이거든요. 노래 들을 수 있죠. 영상 볼 수 있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컴퓨터도 돼요. 요즘은 여기다 꽂아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노트북 말고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전화가 곧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이런 걸로 해버리면 공짜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랑 별로 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스타에 자기 미국에 올리는데 그냥 국내 여행 하는 것처럼 막 올려요. 그러니까 훨씬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화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이 강의는 기초 강의라서 거기까지는 모아야겠지만은 사실 이것만 배워도 응용을 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수업을 좀 하기 앞서서 이게 그만큼 좋은 대신에 또 그만큼 위험해요. 이게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전화로 해요, 전화로. 1대1로 한 명씩 여기 한 명 걸고 여기 한 명 걸고 여기 한 명 걸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전화로 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전화 싫어해요. 오래 걸리니까. 문자로 하면 기록도 남아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바로 알려주고 이 사람 받는 사람도 편하고 이 사람이 이러한 목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줬구나. 근데 문자가 우린 편한데 거기 그 여러분들은 이제 문자 치는 게 느리니까 전화가 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도 이제 매 시간 저희 어릴 때 컴퓨터 이렇게 교실에서 배우면 타자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막 10분씩 받고 100타 넘었다, 막 200타 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로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근데 대화를 안 하시죠. 대화를 전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제 보이스피싱은 요즘 많이 안 해요. 많이 알려졌고 많이 안 하는데 대신에 뭘 하냐면 스미스 피싱이라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요. 그러면 문자 몇천 명한테 보내는 거 몇 분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려요. 몇천 명 끝나요. 그게 수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요즘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의료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사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안 보이시면 책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보이시면 막 사이트를 띄우면서 뭐 지원금을 신청을 해라. 아니면 이제 음성 결과 나왔으니까 보려면 확인하려면 너 눌러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 핸드폰에 이상한 게 깔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자기 연락처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문자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깔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을 해요. 갖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을 알려드릴 건데 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안 가르치고 넘어가 버리면 진짜 아들인 줄 알고 보내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래요. 맞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하면서 두 분 봤어요. 한 분은 정직 경찰이었는데 당해가지고 5천만 날렸고, 한 분은 인증번호를 안 보냅니다. 사실은 신분증이랑은 다 보냈어요. 근데 인증번호를 안 보내면 돈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 건데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모르셨잖아요. 모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내가 막 나에 이렇게 불안감을 해가지고 뭐 은행 가가지고 돈 빼고 주고 전자책 받아가고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스미스피싱은 어떻게 하냐면 간편 은행들이 많잖아요. 오른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토스라든가 번호만 치면 돼요. 근데 그거 가입할 때 신분증하고 인증번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좌를 송금해버리면 돼요. 대포통장을.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털리는 거예요. 잔고 안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훨씬 위험해 이게. 그리고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인가,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똑같이 해킹을 당했어. 갖고 엄마한테 사칭을 해서 예를 들어 제 이름은 현종인데 조현종이 저 엄마 나 현종인데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걸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고. 그럼 놀라신다고. 하고 방금 근데 얘들 왔다 갔었어 아들이. 근데 이런 카톡을 보내네. 그러면은 전화할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막 전화한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래요. 전화할 상황이 안 된다고. 뭐 빨리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대. 뭐 예를 들어 수리비가 필요해서 뭐 돈 좀 보내주면 안 되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급하게 뭐 주민번호 그 특징이 필요한데 민증 사진 좀 보내주면 안 돼? 하고 엄마 민증번호도 이러면 핸드폰이 개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새거가 내 명의에 그리고 아니면은 은행이 다 털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면 뭐 편의점 가면 그 구글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온라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품권 같은 게 있어요. 곡성 상품권처럼. 그런 거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 특징이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들 보여요. 아들 옆에 이렇게 지구 모양의 느낌표 있는 거. 이거는 해외에서 보내는 거예요. 해외 아이들. 해외 아이들 보이는 거고, 아니면 카톡은 연락처만 추가해도 떠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부사. 그러니까 꼭 전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특징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가지고 연락을 해요. 그리고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거나 핸드폰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거를 얘기를 하죠. 안 된다고. 갖고 그 부모님들의 걱정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가져갑니다. 못 잡아요. 잡을 수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도 못 잡는데 스미스피싱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리고 저거는 해외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어느 래도 상관없죠. 어차피 문자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해졌다. 더 위험해졌고 그리고 당장 그 돈이 급하다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해보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진짜 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송금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날라온 것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게 내 본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증번호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 핸드폰이니까 이제 제가 학생이라 아직은 제 이름을 못 하니까 아빠 이름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필요 없어요, 저는. 왜냐면 아빠 이름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하면 돼요. 카드도 만들고요. 은행 업무도 다 볼 수 있고요.
전화해가지고 아빠인 척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돼요, 그럼. 그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친구가 뭐 힘들다고 내가 핸드폰 회선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 해줄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핸드폰 결제 다 해버리고 돈 안 내면 내 탓인 거예요. 왜냐면 대포폰을 준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거를 포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손해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되고 가족 간에도 사실은 안 되지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인증번호 줘버렸어. 근데 오늘 수업 들으셨으니까 아무도 안 주시겠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주변에서라도 당했다 하시면 바로 경찰서 내방하시고요. 이제 보통 초기화를 권하거든요. 이상한 어플이 깔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기화를 권하기도 하고 이제 번호를 바꿔라. 이 세 가지 있고 뭐 당연히 112랑 경찰서로 가실 거니까 당하셨으면. 그러니까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화로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영상통화 배우시면 영상통화로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거는 사기를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항상 긴급한 상황을 연출해서 조바심을 유발시키니까요. 그것도 그 차분하게 전화를 하면 돼. 바로 자제분들이나 뭐 친구분들 전화를 하세요. 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사칭이 많으니까요. 꼭 아까 그 얘기했다시피 저는 아빠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은행도 만들고 있고요. 카드도 만들고요. 결제도 하고요. 아빠 보험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아빠가 요번에 다치셨는데 그거 막 보내주고 나 아빠 행세하고 받고 상담받고 다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을 왜 듣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여기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발표 한번 해보실 분. 이 수업을 왜 듣게 됐는지. 발표하실 분 아무도 안 계셔? 진짜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 예. 저는 네. 본적 있죠. 네. 본적 있죠. 네네. 아이폰을 쓰잖아. 네. 그게 여기 무슨 팟 어쩌고 이런 거 네. 모르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아이폰은 제가 일단 갤럭시로 설명을 드리니까 한 스마트폰이 조금 그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어플의 그 사용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양지를 해주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가 제가 이제 그 문지표 작성을 할 거예요. 내가 핸드폰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지금 하는지 제가 그걸 다 짜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수준에 맞게 짝꿍을 정해드릴 거예요. 잘하시는 분이 옆에 계셔야 제가 수업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다 한 분 한 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분하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잘하시는 분 조금 덜 서투르신 분 이렇게 짝꿍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또 거기 안에 보면 듣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적어주실 거죠?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영상 한번 보시고 일단은 잠시만요. 아이폰 쓰는 사람은 또 없을까? 없어요. 거의. 어머님 나이대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곡성에서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폰은 스마트폰 이제 시초로 하긴 했는데 그 스마트폰 나오자마자 하신 분 네. 나오자마자 하신 분 손 네. 없잖아요.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시간이 쓸줄 네. 몰라서 이걸 쓰는 시간이 건데. 지나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럼 그때는 아이폰 대 갤럭시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폰이 굉장히 비쌌어요. 네. 그쵸? 맞아. 100만 원 이상 넘어갔고, 갤럭시는 70만 원, 40만 원이었어요. 못 사시거든요. 갤럭시. 아무도 애플 안 사요. 네. 그러는데, 이제 계속 갤럭시 써왔으니까 애플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애플하고 갤럭시가 좀 뭐가 다르냐면, 애플폰은요, 그러니까 외제차는 옵션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뭐가 많이. 친절해. 네. 다 네가 알아서. 네, 해. 그런 느낌인데 갤럭시는 이제 안 그러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핸드폰 꺼보신 분, 전원을 아예 꺼보신 분, 언제 끄셨습니까? 5분밖에 안 계세요. 6분 알려드렸으니까 꺼야 돼요.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꺼요 근데 핸드폰 바뀔 때까지 안 꺼요. 아니면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꺼지든지 한 번씩 꺼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꺼주셔야 돼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핸드폰 끄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충전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리튬이라 자주 많이, 저도 근데 자면서 하거든요. 자면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자주 많이 20분씩 꽂아놓고 빼고 20분씩 꽂아놓고 빼고, 사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데 좀 사실상 힘들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열이 안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 또 나온 폰들은 오래 꽂아놔도 열 안 받긴 한데 그래도 자주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순간전 그 그래프를 보면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면 제대로 못 끄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리고 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컴퓨터예요. 핸드폰이 아니고 컴퓨터예요. 옛날 거는 이렇게 닫았다 열면 새로 되죠. 이렇게 폴더폰 이렇게 닫았다 열면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오잖아요. 다 꺼지고. 다 꺼져요, 걔는. 근데 스마트폰은 기억하고 있어요. 뭐 했는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번 꺼줘야 돼. 다 닫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재우는 것처럼, 하나 재우는 것처럼 모두 닫기가 있어요. 그것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뭐 오늘은 이제 터치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사실 잘 하시니까 여기를 신청하셨겠죠. 그래도 터치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게요. 일단은 10분 쉬고 저기가 이제 음향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2부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